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에 핫 이슈를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이 불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고금리인데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물가가 잡힌 듯 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처럼 높게 오래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 원유 수입량이 세계 최고의 나라는요,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플랜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 급등과 그리고 하락의 반복이 되면 사실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로 지금 계속 동결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얘기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고통이 커지겠죠. 자, 물가 상승이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2% 초반대로 머물고 있는데 체감 물가는 높습니다, 여전히. 사실 요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은요, 예전에 정말 10년 전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녁값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하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초단타 또는 한 하루 이틀 이런 정도를 이렇게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심리지수는요,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보다 아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지표가 2%거든요. 그 부분에 좀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입니다. 높긴 하지만 그 전 달에 비해서는 5.1포인트가 내려서 좀 꺾인 상태고요.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도 100보다 아래인 94.1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부역은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4,236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에서 권고하기를 8천억에서 9천억 달러 정도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인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안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사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이 외환보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이상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6대 지수가 전부 다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19.08%가 내렸습니다. 포인트가 아니에요. 퍼센트. 즉 5분의 1이 내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77%가 내렸고요.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각각 5.38%와 4.75%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도 6.51%가 내렸고 홍콩 항생도 6.92%가 내려가지고 아무래도 미국 이란 전쟁에 관련 후폭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377%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표들은 대부분 한 달 동안의 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일일 변동성을 배제한 거고요. 따라서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0.211%포인트 올랐습니다. 즉, 기준금리는 2.5%인데 시중금리는 1%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은행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3.18%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요. 대출을 결정하는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요. 잔액 기준은 2.85%고 신규 취급의 기준은 2.82%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율은요, 어느덧 1,400원대가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뭐 30년 이상 이렇게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표들을 1,100원대를 아주 오랫동안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00을 넘어서 1,500원 넘어가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은 역시 국가의 펀더멘탈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건 맞지만 그런 과정이 순탄치가 않고 또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 즉 외부의 어떤 그런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유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이런 시장평가 회사들은 냉정하게 보고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 이제 달러가 강세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총통합니다. M2 증가율이 지난달에 4.6%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소폭 내렸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요, 119조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이런 주식시장이 널뛰게 하다 보니까 다소 투기적인 그런 자금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려있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30조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일 때는요, 10조 언더였습니다. 10조가 안 되는데 지금은 30조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도 270조 정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즉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걱정되고 어렵다 하면은 간접 투자, 즉 펀드, 집합 투자 기구죠. 이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자재. 우리나라는 두바이를 거의 70% 이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는 중동 원유죠. 제 기억에 보통 50에서 60달러 정도, 배럴당. 1배럴은 159리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이. 뭐, 1일로 본다면 뭐 130, 140달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가로 본다면 지난달에 그 전달에 비해서 63%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이런 산업은요, 적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 금시세도 많이 움직였죠. 과거에 1온스, 즉 31.1g, 저도 8.3돈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10년을 보면 거의 1,000달러 정도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000달러가 넘어가는, 6,000달러까지 갔었죠.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황금하기 좋은 것이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을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세력도 있겠죠. 그래서 좀 내렸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보면은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지난 3개월을 보면 상승폭이 0.31%, 0.34%, 0.02, 0.28% 이렇게. 그래서 0.3%대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게 제로가 되면은 집값이 멈춰 있는 건데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 상승 무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서울의 한강벨트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방권을 가면은요, 오늘 내린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이 강남 이런 쪽이 지표가 보니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비슷합니다. 지난 3개월을 보면 증가율이요, 0.38%, 0.37%, 0.3% 이렇게, 역시 0.3% 약간 상단에서 오르고 있다. 즉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